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태국이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합니다. 4월 1일부터 백신 2회 접종 완료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입니다. 항공여행도 국내가 대세입니다. 스카이스캐너가 항공권 검색량 공개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과 서울시 관광협회가 본사 이전합니다. 서울관광플라자 개관과 함께 각각 6층과 8층으로 이전합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의 통합 데이터 지도도 장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이 익스피리언스 인 재팬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168개의 여행 관련 컨텐츠 제공됩니다. 마카오 그랑프리 박물관이 재개관했습니다. 확장 공사를 통해 예전의 6배가 큰 규모로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이 관광업 종사자에게 백신 우선 접종을 추진합니다. LA와 라스베이거스의 철도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재건 계획에 철도망 연결도 포함시켰습니다. 에어비앤비가 국내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기 위해 숙박 판매 대행 온다와 협력합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4월 5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4월 5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고요. 원래 4월 5일이 그 식목일이잖아요. 나무 심는 식목일. 저희 어렸을 때는 4월 5일도 공휴일이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나 봐요. 안 쉬지 왜? 쉬었으면 좋겠는데. 자, 한 주 시작이고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국이 이제 자가격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첫 번째 소식으로 뽑았냐면 태국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요. 또 우리나라도 태국이랑 다른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빨리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4월 1일부터 도착 14일 전까지 2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받은 경우는요. 2차 접종이 14일 미만인 사람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받은 경우 그리고 2차 접종이 14일 미만인 사람들은 10일 동안 시설에 격리될 예정이고요. 단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의 관광객 대상으로는 14일 격리 유지가 됩니다. 격리일은 자정부터 오후 6시 요 사이에 도착하는 즉시 시작되고요. 늦게 도착하는 경우 격리 1일차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7일 격리 대상자 외국인은 도착 후 5에서 6일 차에 코로나19 검사 시 비행 전 검사를 받지 않은 태국인 귀국자는 도착 시 샘플을 제공하고 5에서 6일 차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 10일 격리자는 도착 후 3에서 5일 차 그리고 9에서 10일 차에 총 2번 검사 실시하고요. 14일 격리자는 도착 당일 그리고 6에서 7일 차 그리고 12일에서 13일 차에 총 3번 검사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7일로 단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철저하게 검사를 더 하고 좀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쪽 세계 얘기, 이쪽 부문 얘기는 좀 빡세게 검사하고 7일 단축. 이게 필요한 거지 지금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14일이 아니라 격리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방문객 및 귀국자는 14일 동안 추적 시스템에 의해서 동선이 추적이 됩니다. 자, 태국도 이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이런 추적하는 거. 우리나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기술이. 그래서 동선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빨리 좀 저희도 탄력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카이스캐너가 3월부터 4월 내에 출발 예정인 항공권 검색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국내 여행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올 봄 인기 여행지 탑3를 공개했는데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1위는 역시 제주입니다. 제주. 3월 말 기준
제주행 항공권 검색량은 2월 말 대비 30%가 늘었습니다. 왜냐? 봄이 왔기 때문이죠.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일찍 봄이 찾아오는 제주도의 유채꽃, 벚꽃 등 보러 가는 나들이가 많기 때문이고, 또한 3월과 4월은 결혼 성수기인 점을 고려할 때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주도 허니문 떠나는 신혼객들이 많은 것도 주요 원인이 아닐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딜 것 같습니까? 다음 어디? 맞춰보세요. 부산. 부산이 2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서울이고요. 해당 지역으로 하는 항공권 검색량을 살펴본 결과 3월 말 기준으로 2월 말 대비 부산은 29% 상승, 서울은 10% 증가. 부산의 경우 자동차, 기차 가능한 교통수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항공권 검색량이 늘어난 것이 왜일 것 같아요. 왜일 것 같다는 얘기는 안 나왔네. 그냥 흥미로운 양상으로 해석이 된대요. 이와 함께 스카이스캐너는 2020년과 2019년 봄철 인기 여행지 탑3도 공개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기 이전인 작년과 코로나19 이전 시대인 2019년 기준 1위와 2위 모두 어딜 것 같아요? 1위 맞춰주세요. 1위 제주, 2위 부산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3위는 연도별로 좀 달랐어요. 2020년에는 태국 방콕이 1등했고 2019년에는 일본 오사카가 1등을 했습니다. 2년간 데이터와는 달리 올해는 1위에서 3위까지 모두 국내인 것으로 나타나서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사무실 이전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서울관광 플라자가 예전에 우리 그 3일 빌딩 저기 있죠? 아시죠? 을지로 있고 있는데 3일 빌딩 거기 서울관광 플라자 오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협회나 이런 데들이 이사를 가요. 그래서 서울관광재단은 과 서울시 관광협회가 일단 이전을 했는데 총 9개 정도 관련 협회가 서울관광 플라자 입주할 예정이고, 서울관광재단은 6층, 그 다음에 서울시 관광협회는 8층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요 서울관광 플라자는 어딘지 다 아시죠? 말씀드린 대로 3일 빌딩, 31층이라서 3일 빌딩. 이 3일 빌딩이 예전에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그때 막 그 옆에 고가도로 딱 지나다니고 3일 빌딩 딱 31층.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죠. 지금은 좀 아니죠. 종로구 청계천로 85입니다. 3일 빌딩에 서울관광 플라자에 많은 관광 관련 기업 협회들이 입주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지만 지금 한국 관련한 관광 관련 통계나 이런 거 볼 때 그 딱 사이트 들어가면 그게 이제 한국 그 데이터 랩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제 통계 숫자로 된 통계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국지능정보 그 진흥원이 있어요. NIA라고 여기랑 우리 한국관광공사 협업을 해서 데이터 지도 데이터 있죠. 요것도 장착이 돼요. 그래서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통합 데이터 지도와 한국관광 데이터 랩 연계하고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한 메타데이터 연계 공유하고 데이터 분석 공모전 공동 개최하는 등 데이터 분야 상호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를 할 거래요. 이게 교류가 그냥 그게 아니라 형식적인 게 아니라 기존의 한국관광의 숫자로 된 통계 여기랑 연계를 시켜서 데이터 지도, 그러니까 통합 데이터 지도까지 제공이 된다는 그런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다 그냥 일반 업무 협약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어디죠? 제가 말씀드린 여기 통합 데이터 지도는요, NI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으로요. 데이터 댐에 축적된 공공 그리고 민간 데이터를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서도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으로 접속할 수 있고요.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관광 데이터가 통합 데이터 지도에 연계돼서 검색을 통해 관광 데이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정보 접근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업자들이 여행 상담 관련한 수수료 같은 것들을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왜냐? 그만큼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그 전문성의 밑바닥은 데이터지요. 데이터. 고급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냐. 그런데
여행지, 흔히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여행지,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여행 정보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히 잘 나와 있고 가는 방식, 예약 방식도 너무나 편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로 많이 인정을 받고 관련한 수수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거의 쉽지 않죠. 그죠?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고급 데이터 정보를 우리가 정보 접근성이 얼마나 좋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환경 관련 정보 뭐 그런 좀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반인들은 못 하잖아요. 그런 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런 그 데이터 랩을 통해서 웬만한 또 좀 예전에는 고급 정보라고 취급됐던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B2B 그러니까 관광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어떤 가치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전문성에 평가받을 수 있는 가치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정보 고급 정보에 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보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리고 편리하지만 그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사 또는 뭐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관점을 좀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주는 건 어디다?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 뿐이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관광국 JNTO입니다. 일본 지역의 매력적인 체험형 컨텐츠를 모아놓은 Experience in Japan 사이트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 끝내주게 잘 해놨습니다. 총 168개 정도의 여행 관련 컨텐츠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는 일본의 깊숙한 곳까지 여행자를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사에서 1박 정도 하거나 뭐 장대한 계곡에서 래프팅을 즐기고 개인 요리 수업을 받거나 뮤직 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기거나 또는 감춰진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일본에서 즐길 수 있는 대부분의 무궁무진한 여행 체험 컨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관련 사이트는 저희 트래블 데일리 텍스트 뉴스 링크 걸어놨고요.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기 멀리 미국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엠트랙 있죠? 엠트랙. 미국 철도 열차. 요거 타고 LA에서 라스베이거스 여행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미주 중앙일보 보도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정부의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 계획에 따라 LA에서 기차 타고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자리 계획에 따르면 800억 달러 규모 투입해서 전국 여행 여객 철도망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해요. 가장 이용자가 많은 엠트랙의 북동쪽 지역과 두 번째인 351마일 거리에 샌루이스 오비스포, LA, 샌디에이고를 잇는 로산 코리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LA와 라스베이거스, 피닉스, 투싼이 철도로 연결될 것 같고요. 특히 라스베이거스와 LA를 잇는 철도 노선이 새로 생기고 운행이 중단됐던 LA에서 뉴올리언스 사이 노선은 복원이 될 거라고 하네요. 피닉스와 라스베이거스는 1990년대 이후 엠트랙 철도에서 그 제외를 됐었는데 라스베이거스는 LA와 유타의 오그덴을 연결하는 열차편이 폐지되면서 연결점이 사라졌는데요. 그리고 애리조나 내에서 철도 노선의 재배치로 피닉스 노선도 폐지가 됐었죠. 향후 15년간의 발전 계획안이 완료되면 전국적으로 30개 노선이 신설되고요. 20개의 기존 노선이 확장되면서 여객 수송 능력이 2019년에 3,200만 명보다 최대 2,000만 명 많아질 것이라는 게 엠트랙의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주 중앙일보 보도 내용 출처 인용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아닌데 미국 여행이 뭐 좀 먼 미래 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뭐 당장 중요한 뭐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쪽 관련한 상품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4월 첫째 주인가요? 첫 주말은 보냈고 아무튼 한 주 시작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보내시고요. 저희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